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네, 오늘은 알차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내가 네.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정리되어 있는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내 자산을 안전하게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아는 뜻 있잖아. 또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을 분산하던 뭐 아니면 주식 내에서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뭐 회사를 분산하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즘에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잘 짜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알 것 같아요. 대부분 알아. 어디예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이 또 저희가 이제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또 국민연금의 성향 자체가 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 또 수익은 또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따라잡아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서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참 부담인데 반면에 또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걸 사야 되나 싶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 연기금이 요즘에 잘한다라고 했잖아요.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익률이 대부분 다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연기금이 운용하는 그 자금이 한 833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수익률이 30%가 넘었거든요. 작년 한 해만. 그래서 수익금으로만 70조를 벌었습니다. 70조가 딱 안 와닿을 텐데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에 35조 벌었어요. 2배 이상을. 2배를 번 거예요. 네, 2배를 번 거네요. 정말 2배를 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평균 수익률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6.6%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국민연금 그 기금에 들어가면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다 나옵니다. 어떤 업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 반도체. 뭐 따지면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면 한 21%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뭐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업종 자체가 이제 당연히 전기전자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업.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학업종. 그 아래 이제 서비스 업종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업종 상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투자하는데 또 업종을 보면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업종 다 들어가 있어요. 필수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뭐 운송, 뭐 화학, 뭐 방금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 얘기했지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니까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서 운용을 하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까 했던 질문 중에 왜 그렇게 팔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팔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보유해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꿀팁남 통해서 배워보려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국내 해외 다 있겠죠.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일정 비율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 비율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해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또 딴 데 또 나눠서 분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이 21.2%로 올라갔어요.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5년짜리 계획을 세우거든요. 5년짜리 계획을. 그리고 1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실행을 해요. 그런데 올해 21년의 계획이 뭐냐면 16.8%를 가지고 있는. 그럼 좀 줄여야 되는 거네요? 21.2%에서 16.8%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줄어든 거예요? 한 5% 안팎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4% 정도 줄어드는데 총 운용 기금이 833조. 여기에서 4.3%니까 36조 원을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36조를 다 못 팔았어. 그래서 열심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시장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20%가 넘어간 포트를 재조정하고 있는
중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국민연금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여러 가지 다변화해야 돼요. 다변화하는 게 조금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 국민연금의 그 기금에 들어가면 포트폴리오가 나와요. 방금 제가 뭐 전기전자가 1등이고 두 번째가 금융, 화학이 3위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수치는 네. 19년 말 기준이에요. 꽤 됐네요. 지금 21년이니까.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매년 3분기 때 전년치를 공시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간 포트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나간 포트인데 왜 그러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 뭐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근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어. 그죠. 작년에는 네. 좀 이야기가 달랐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달랐기 때문에 현재 포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국민연금이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매수하는 거 뭐가 있죠? 근데 얼추 비슷해요. 기존 거랑 비슷하긴 해요. 전기전자 업종.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네이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이제 뭐 전통적인 뭐 LG화학, SK텔레콤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HTS 화면 들어가시면 네. 매매 동향 다 뜨거든요. 그렇죠. 상위 뭐 탑5 뭐 이런 거 다 뜨고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도 그 일정 시간대 되면 그날의 매수 상위권 5종목 해갖고 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서 요새 그래도 연기금이 열심히 팔지만 이런 것들은 담아가는구나. 네. 그러면 나도 내 포트 안에 이런 업종들을 가지고는 가야 되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거의 한 60%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유럽. 네. 그러면 돈이 어찌 됐건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에 보면 뭐 필수 소비재, IT, 금융 등이 상위 업종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보세요. 여기도 금융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주식에도 금융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금리 수혜주에다가 그러면 내 포트에 금융 업종 정도는 또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 분산 투자 그 안에 섹터들을 보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채권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포트폴리오지 않나. 네. 주식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 여러 가지로 좀 다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포트에 내가 그래 컨택트야 언택트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그거 뭐 경계선 흐려진 지 꽤 됐죠.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차라리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렇죠.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성장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 민감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경기 민감주요? 네. 굉장히 많죠. 일단 뭐 유가와 관련된 네. 종목들도 그렇고요. 네. 요즘 또 많이 떠오른 것 중에 하나 있죠. 철강, 철강, 건설, 원자재. 네. 그렇죠.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업종들 자체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이제 컨센을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많이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이어서 이런 것들도 포트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기상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경기 민감주는 대부분 빼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 민감주가 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회복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도 지금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조금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 또 오늘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 네. 이렇게 날씨도 좋은 걸 보니 더 빨리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으니 미리 어느 정도는 경기 민감주들도 담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를 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장주 뭐 네이버, 카카오 너무 좋고. 네이버, 카카오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쿠팡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분명히 3파전으로 갈 거면 뛰어들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밀리냐? 밀리지 않죠. 사이클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네. 또 2차 전지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들로 조금 다변화를 한번 해보는 기회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렇게 딱 무자르듯 자르기보다는 맞아요. 정말 그 종목별로 비교를 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탄탄한 기업들 담아가면 분명 그렇지. 좀 기분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 알차게 구성하기 AKA 국민연금 따라잡기 시간 잡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흔드는 거야?